특이사항. 피해자 핸드폰이 없어졌습니다. 사건 모두 피해자 핸드폰만 가지고 갔어. 이유가 있겠죠. 지난 2회에서는 여러 갈등과 충격이 교차했습니다. 차수열, 장동윤은 대형 세탁기 속에서 위태롭게 갇혀있던 피해자를 심폐소생술로 간신히 살려냈고 시청자들에게 손에 땀을 쥐는 긴장감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서구환, 이태구는 자살을 시도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고 그가 진짜 범인인지 아니면 단순 추종자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정희신, 고현정은 여전히 미스터리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조건을 걸었지만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건 아들 수열을 불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들을 향한 모성애처럼 보이지만 정작 수열 앞에서는 냉담하고 섬뜩한 말들로 그를 흔들며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 아이러니한 모순이야말로 드라마의 핵심 갈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수열과 팀원들은 서고환의 아지트에서 정희신의 과거 살인들을 정리해둔 기록을 발견합니다. 놀랍게도 살인 기록에는 0번이라는 빈칸이 있었는데 이는 정희신이 세상에 공개하지 않은 또 다른 살인이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나히엘은 즉시 정희신을 찾아가 숨긴 살인이 있냐라고 직설적으로 묻지만 정희신은 흔들림 없이 평온한 얼굴로 대응하며 미스터리함을 한층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0번째 사건이라는 키워드는 3회의 가장 큰 화두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가 너무 요상한 게 승연한 자상은 마치 뒤에서 우발적으로 찌른 것 같아. 칼은 아니고 재단할 때 쓰는 큰 가위 같은? 그게요, 교수님. 이게 놈의 첫 번째 살인이라면요. 우발적으로 등 뒤에서 찌르고 그 다음에 정희신으로 각성한 것처럼 뭔가 흉내를. 정희신 살인 사건 중에 우물에서 시체가 발견된 적은 없었어. 일부러 이 시간만 골라서 오는 거니? 아버지예요? 아버지냐고요? 3회에서는 드라마가 더욱 강렬한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피해자, 유시연 교수가 연못에서 익사한 채 발견된 것인데 이번 사건은 이전과 달리 범인의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범인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으며 경찰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모든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가져가며 흔적을 지우는 동시에 의도적으로 경찰을 유인하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차수열은 사건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거울을 부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고 그의 아내 정현 김보라이 남편의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정현은 수열이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의심을 점점 키우게 되었고 여기에 시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전화까지 대신받으면서 수열의 엄마와 관련된 수상한 단서들을 접하게 됩니다. 정현이 언제 직접 진실을 파헤칠지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한편 수열은 밤중에 우물을 찾아갔다가 그 속에서 반지를 발견합니다. 이 반지는 정희신이 숨겨왔던 첫 번째 살인과 연결된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결국 정희신은 아들에게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살인은 바로 남편, 즉 차수열의 아버지였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위처증을 부리며 아내와 아들을 폭행하던 인물이었고 그날도 어린 수열을 때리려 하자 정희신은 가위로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날 내린 비가 피와 흔적들을 모두 씻어가면서 사건은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충격적인 고백은 수열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인해 나쁜 기억을 잊고 아버지를 좋은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희신의 말에 수열은 혼란과 분노에 휩싸였고 결국 정희신의 목을 조르며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정희신은 오히려 여기서 죽여봐라고 도발하며 상황을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한 모성애를 가진 여자가 아니라 광기와 희열을 동시에 품은 인물임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책상도 만들어주고 나랑 공놀이도 하고 그랬어. 아, 그래. 물론 그런 때도 있었지. 술 마셨을 때 범행 자백을 할 때 이걸 왜 숨긴 거예요? 지금까지 이걸 왜 숨기고 있었냐고요? 대체 왜? 글쎄 그게 아무도 묻질 않더라고. 뭐? 마침 너도 그날 밤 일을 기억을 못하고 그래서 그냥 바람나서 집 나갔다고 했더니 다들 또 뭐 그러려니. 정말 이게 내 문제인 거야?
3회는 정희신의 첫 살인이 남편이었고 그것이 아들 차수열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자 동시에 그녀의 살인 본능을 일깨운 계기였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충격적인 반전을 선사했습니다. 고현정은 섬세한 감정 연기와 소름 돋는 광기를 동시에 보여주며 시청자들을 압도했습니다. 수열은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했고 정희신은 모성과 광기의 경계를 오가며 아들을 끝까지 시험했습니다. 이번 회는 단순히 범죄 스릴러를 넘어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 숨겨진 폭력과 상처를 드러낸 심리극으로 확장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편 모방범은 더욱 대담해지며 경찰을 조롱했습니다.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빼앗고 의도적으로 신호를 흘려 경찰을 끌어들이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도발적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우물 속 시체와 메시지는 진짜 범인은 가까이에 있다는 긴장감을 증폭시켰습니다. 4회 예고에서는 새로운 추종자 박민재의 등장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는 수열의 어린 시절 친구로 정희신의 사진을 들고 정연에게 접근하며 또 다른 불안 요소를 만들어냈습니다. 박민재의 등장은 사건의 흐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수열은 모방범을 쫓는 동시에 내부의 위신과 압박까지 견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팀원들 사이에서도 수열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어 그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희신의 숨겨진 과거, 모방범의 대담한 행보, 그리고 새로운 인물의 등장은 시청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전개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심어주었습니다. 다음 4회에서는 누가 진짜 범인인지, 정희신의 의도는 무엇인지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본방사수 해주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